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두원입니다. 자, 2월에 첫 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죠. 자, 지금도 걱정이 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3일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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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폐렴에 대한 공포도 물론 크지만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3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만에 다시 208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중국 소비주들이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폐렴 관련주 가운데서는 최근에 조정받았던 백신주들이 다시 강세 보이고 있고 제지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다우가 2% 빠지고 이제 나머지 양대 나스닥이랑 S&P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요인이 14일 이내에 중국에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그로 인해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포함해서 유나이티드까지 해가지고 총 3대 항공사가 이제 모두 이제 중국행 비행기를 취소하는 꼭 필요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행만 하고 나머지 운항을 모두 중단하는 바람으로 미국 증시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악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포함해서 저번 주에 나왔던 WHO의 비상사태 선포 이 두 가지 뉴스가 전부 다 나왔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질 때 이 바이러스가 가장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약재는 WHO의 비상상태, 그 다음에 중국인 입국 금지 이 두 가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슈가 실제로 다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안 퍼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퍼진 상황에서는 사실 증시에서는 저 두 가지 뉴스를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이렇게 안 좋았던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미국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미국 증시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취약한데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을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지금 미국 국채 흐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국 금리 수익률이 한 1.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 수준까지 하락했다라는 것은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고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식보다는 지금 채권을 많이 선호했다. 이제 그게 2020년 1월의 고점으로 보냐. 이제 보시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초랑 지금까지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초에는 26,000포인트였던 게 지금 28,000포인트. 그러니까 즉 한 8%, 7%가 올라온 상황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위험자산으로 몰렸다가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이게 반복되는 와중에서 위험자산으로 몰릴 돈은 다 몰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이미 왔던 전저점 부분 분명히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번 정도는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이게 또 채권이라는 게 주식처럼 쉽사리 이게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더 몰리는 현상은 점점 이제 줄어들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적어도 위험자산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최소한 위험자산을 팔고 주식이 위험자산입니다. 이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다 이동을 할 더 이상의 요인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채권으로 요인을 이동한다는 것도 돈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먹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요인이 줄어서 아마 더 이상의 급락은 하락이 멈춘다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의 급락은 조금 더 예전보다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리로도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중국이 오늘 이제 개장하는 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에 중국이 쉬었는데 이제 이게 오늘 열리면서 과연 얼마나 빠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몇 프로가 빠질지 아니면 뭐 7%, 8%가 빠질지 실제로는 8% 정도 빠졌지만은 이게 15%가 빠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수가 뭐 10몇 프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리 우리 시장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볼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외국인 금지 이제 이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아까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급반등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해주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이 지금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악재라는 것은 뭐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뭐 비상사태, 뭐 입국 금지 이런 거지만은 병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치들은 다 취해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8.2% 빠졌지만은 현재는 마이너스 7%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늘 몇 퍼센트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마이너스 8%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 이후로 양봉이 나오느냐 음봉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오전장 오후장에 이 아침에 하락 대비해서 반등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반등하자마자 바로 10시 30분에 개장하자마자 곧바로 양봉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0.55%까지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0.18 그러니까 양봉으로 다 이제 전환해줬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급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여기까지 갔었지만은 뭐 마이너스 1, 2 또는 플러스 수준까지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까지 대신에 이런 상황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반대로 약세가 되는 시장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지금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상해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오늘 과연
얼마에 끝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오늘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단계로 아직은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은 뭐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오늘 양봉이냐 양봉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악재가 다 나왔고 또 미국 국채와 다우지수 흐름을 같이 봤을 때 좀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이제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열흘 만에 개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과 우리나라의 증시가 양봉이 나올 수 있는지 마감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상현 전문가님 말대로 이제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병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 것이냐. 실제로 병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지난주 주말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간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올물값 안 가는 건데 그 얘기는 반대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영화관 예를 CGV다 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지금 뭐 중국에서 춘절도 늘렸고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럼 그만큼 또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라라는 게 이제 돈이 흘러가야지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 병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 것이냐. 그것은 저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네. 보건당국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오늘 저희 시장 급반등을 돌려주고 있고 지금 약간 다시 또 마이너스 빠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는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좀 부러진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서 갈 종목들로 예를 들어서 부러진 종목 10% 비중을 정리하면은 갈 종목에 한 5% 정도 차라리 걸음을 더 주고 5%는 현찰로 쥐고 있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자, 이번 주부터는 갖고 있는 종목을 일단 스테이를 하시고 지난주에 이 과정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스테이를 하시고 현금은 아직까지도 들고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온다고 급하게 오늘부터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다 던지기에도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데 그러면 지금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아예 현금을 다 들고 있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 사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는 점장이도 모릅니다. 신도 저희 영화 신과 함께 본 나오잖아요. 신도 모른다 주식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하루의 타점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현금은 좀 들고 계시되 주식을 다 던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을 오랜 롱텀으로 하다 보면은 하락장에 주식을 안 갖고 있던 사람은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들고 있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은 종목들 좀 버리고 갈 종목들로 조금 포트를 변경해가지고 차려놓으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고 현금은 아직은 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두고 보고 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병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고 이게 기업들의 실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제 병이 언제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이랑 종목의 보유 비율 적절하게 잘 가져가셔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좀 신중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고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날 그 날짜, 오늘자 골수의 픽 리스트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3일자 게시물이 올라와 있을 텐데, 자, 눌러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나열이 돼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총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늘의 퀴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S로 시작되는 S 땡땡땡땡 4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영어 S로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SBS가 나왔었죠. 자, 오늘은 4글자 퀴즈고요. 요즘에 퀴즈가 어려워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퀴즈 힌트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쉬운 그 종목입니다. 네. 쉬운 종목이고 쉬운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 일단은 S로 시작하는 증권주, 증권주고 이제 매각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S로 시작되는 증권사가 어디 있나? 뭐 S로 시작하는 회사가 많죠, 생각보다. 네. 뭐 SM도 있고, 뭐 SPC 365빵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S로 시작하는 증권하는 회사다. 여기 이제 회사에 이제 S로 시작한 회사에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회장님께서 상남자로 알려져 있는 그 회사가 아닌가 라는 그런 회사, 네. S로 시작하는 회사고 옛날에 이 회사가 옛날에는 이름이 성경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성경이었다가 이제, 인수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익의 약자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CD, DVD 보고 이제 요즘 CD도 안 쓰죠? CD도 안 쓰죠. CD도 안 쓰고, 근데, 저희 세대 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VHS 시절 이렇게 네네네. 뜨면은, 항상 이 성경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비디오 그런 사업도 해가지고 네. 성경 광고가 나왔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럴듯하게 영어로 바꿔서 만든 그룹사 중에 증권업을 하는 그 회사. 너무 쉽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거의 뭐 정답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모르는 번호로 한번 전화 갈 겁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상품을 보내드리니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팸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리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연락을 좀 드린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상품 어떻게 받냐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S로 시작되는 S 땡땡땡땡 4글자인데요. 증권사들은 네. 증권이란 글자가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4글자 중에서 하나만 맞춰주시면 그렇지. 될 것 뭐 같은데? SM도 있고. 그쵸. 그렇죠. 네네. S로 시작되는 게 많으니까. 자, 저는 이 기업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주유소. 그렇죠. 주유소 떠오릅니다. 저도 주유할 때 여기 자주 많이 가죠. 이용하시나요? 네, 많이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알뜰 주유소를 알뜰 알뜰하게 주유소.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에 있는 500원짜리 지금 동전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500원대 이렇게 좀 써드렸지만은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동전주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전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주 매매할 수 했던 종목일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나왔던 힌트처럼은 뭐 매각 관련된 걸로 테마가 워낙 좀 떴었기 때문에 좀 반짝하는 종목이었긴 했지만은 네.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 힌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 S땡 그룹사이기 때문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하도 이 S땡 이 그룹사는 네.
여러 가지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아요. 하도 사고 팔고 하도 그러니까 맨날 이거 샀다 하면은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 유독 몇몇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 성공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 렌탈 사업 쪽에서 성공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사실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는 네. 계열사지만 하도 이 그룹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그룹은 항상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항상 많다. 그래서 오늘 이 S땡 그룹의 이 증권 종목 중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하도 떨어진 정답률을 좀 끌어올리고자 야심차게 네. 잘 그나마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거는 왠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왔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탈 사업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저희 집이 또 정수기를 여기서 렌탈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 아시나요? 친동생이 거기서 일합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또 하나의 정보를 알아가네요. 그 매직이죠. S땡 매직 맞죠?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S로 시작되는 이 종목의 힌트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권주 그리고 매각 관련주다. 이게 이 기업의 사명 예전에는 성경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이니셜을 좀 따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코스피 시장에서 500원대 종목이다. 세 번째로는 여러 매각 관련 이슈들이 있다. 렌탈과 반도체 쪽이 이 그룹사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쉽게 맞춰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5번 S로 시작되는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수익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들어오시면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익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05님께서 보내주신 LG전자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69,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장내를 샀는데 올해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이제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2020년에 대해서 비전들이 많이 좀 갈려요. 네.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실적이 썩 좋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나쁘게 쓰면 안 됩니다. 나쁘게 잘 안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쁘게 쓰면은, 해당 회사에서 뭐 소송도 하고 이런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중립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레포트보다 중립이면 안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차트도, 어느 정도 하방이 열려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통상 이 정도가 열려 있으면은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까지는 금방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LG는 LG거든요. 그리고 LG전자는 역시 LG전자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샀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다가 또 장도 안 좋았고 말씀드렸지만은 쭉정이 종목들은 좀 버리고 괜찮은 종목들로 조금 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는 사실은 누가 봐도 쭉정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렇고 뭐 계속 19분기 연속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은 재밌는 스마트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저도 사실 한번 써봤는데, 옛날에는 사실 스마트폰 시절 이전에는 힘이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썼던, LG의 초콜릿폰.
알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녀시대 광고한 거예요. 모르겠네요. 소녀시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바니걸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핸드폰 시장만 좀 개선이 되면은 제 생각에 고급 가전 쪽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59,000원대 되면 차라리 추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시면은 한번 올라갔다 좀 저점 고점을 높인 상태고 이 박스권 레벨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4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뚫고 나가다가 4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비중이 예를 들어 40%, 50%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한 15% 정도면은 한 58,000원대에서 6만 일단 쥐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의 종목이 없으면 상승장에도 없거든요. 쥐고 계시다가 만약에 6만 원대 초반, 5만 8천원대, 5만 원대 후반 오면은 차라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보유 일단 의견 드리고 지금 장이 일단 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우한 패턴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힘들어요, 방향성을. 근데 58,000원, 59,000원 이 정도까지가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저가에는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어쨌든 견실한 종목이고 누가 봐도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저가에 샀다가 반등을 줘서 본저가까지 왔다. 그러면은 일단 또 추가로 산 만큼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그런 식으로 채널 매매 형식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5만 원대 후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본저가에서 비중을 줄이려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9282님께서 보내주신 바이오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33,5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 솔루션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이죠.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임상 스케줄도 있고 이게 리스크가 되기도 하면서 어쩌면은 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임상 성공했다고 발표가 나와도 재료 수매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임상 실패로 나와도 임상 다시 한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네. 대신에 그 와중에 기술적 접근으로 매매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 접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솔루션은 33,000원 하시고 현재 28,000원이면요. 33,000원에 아주 안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2018년 상장했을 때 가격이 28,000원이고 그 뒤에 하락하다 바로 잡아준 가격이 현재 25,000원 가격대입니다. 가지고 오늘도 25,000원, 26,000원 이 부분까지 하락했다가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 저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3,000원도 어떻게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여기죠. 여기 급등이 나왔던 그 가격대고 2019년 전에 바로 저점이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완전 매수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중이 좀 많으셔서 그렇지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비중이 많은 것 때문에 바로 그 말은 쏙 들어갔고요. 네. 일단은 지금 33,000원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대신에 좀 안 좋은 점은 최근에 반등 여력 하나 없이 줄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안 좋은 점은 지금 너무 하락이 빠르다, 강하다. 이게 제일 큰 리스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V자로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다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한 거니까 대신에 이제 V자로 나오든가 아니면 전 저점 부근을 한번 인식을 한 다음에 되반락하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가격대에 보면 딱 33,000원이거든요. 보시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제가 볼 때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일단은 비중을 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33,000원쯤 오면은 비중을 지금 50%인데 20%나 25% 이제 이 정도까지 줄여주시고 그 뒤에 25,000원대 오면은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임상 스케줄이 아직 무릎 관절 이런 것들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최대한 수익 나시면은 웬만하면은 매도하시는 방법을 제일 1순위로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솔루션 현재 하락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오면은 한 20에서 25% 정도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고요. 수익이 나면 최대한 매도하는 쪽으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4829님께서 보내주신 네페스이고요. 매수가는 27,5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꾸 하락을 하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워낙에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고, 그다음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이 요즘 최근에 좀 핫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삼성전기가 한참 그 방송을 타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거의 하루에 3번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좋은 종목이고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격대를 막 더 올라가니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삼성전기란 보면은 매도 말씀드렸다가 그 당시에도 요걸 엄청나게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 물론 다시 올라왔지만은 13만 원대에서 그 당시에 제가 13만 원대 깨지면은 13만 5천 원대 깨지면은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랑 지금 이 종목이랑 이유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실제로 13만 원대 깨지고 8만 원대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네페스도 마찬가지. 이 종목이 나쁘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고 미래가 있는 종목이. 근데 이런 거예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을 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종목에 빠졌을 때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문의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주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네페스 옛날 삼성전기를 제가 좀 비중 축소라 그 당시에 자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페스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고 사실 실적도 좋고 비전도 있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쭉 놓고 보시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적도 좋고 미래성이 있어도 이미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삼성전기처럼 한번 깔아냈다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까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까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까지. 길어도 이번 주까지 한번 보시고, 이번 주에 반등을 주면은,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선다고 치면 반등을 주면 26,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만약에 뚫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뚫지 못하면 26,000원대에서 일단 최소한 비중 반이라도 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터시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밀려 내려오면은 한 2만 전저점이면 한 2만 1,000원대까지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그러니까 올랐을 때도 2만 6천원대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내렸을 때도 2만 1,000원대에서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스타트 라인이 아니라 이미 장기간 올라갔던 라인이고, 실적도 좋잖아, 좋은 회사잖아 해도 나중에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은 또 모를 일이거든요. 옛날에 그 좋았던 삼성전기도 말씀드리고 8만 원대까지 구경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 8만 원대가 빠졌으니까 제가 예측한 게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 한참 삼성전기 날라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또 악성 댓글이 네가 입을 잘못 올려가지고 빠진 거다. 제발 제가 입을 올려서 빠질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꼭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위아래 상하단 잡으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종목은 좋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보시는데 이제 올라가면 26,000원에서 내려가면 21,000원쯤에서 모두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336님께서 보내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매수가는 42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된다면 매수가까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8만 원인데요. 42만 원에 사시고 나서 추가 매수까지 고민하신 거 보면 일단 장기 보유가 목적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장기 보유시니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적 현재 진행 상황들은 다 지금 체크를 하실 것 같고, 제가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문제, 얘네가 지금 잘못한 게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 리스크로만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모르겠지만은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단 목표가를 문의 주셨는데, 일단 목표가로는
사실 뭐 한 2주 전에 여쭤보셨으면은 지금 48만 원쯤에는 목표가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거였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2017년 초반에 60만 원 돌파하고 나서 60만 원까지 딱 찍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한번 고점을 그어줬던 그 추세선이 한 48만 원쯤에서 저항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일부를 팔고 돌파하고 나면 다시 사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48만 원이 넘은 입장에서 지금 좀 확대해서 보면은 48만 원 구간에서 횡보가 좀 나타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산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제 하락하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47만 원을 하향으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전 목표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47만 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한 45만 원, 10만 원, 40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일단 47만 원 이탈 시에 조금 줄여두셨다가 만약에 그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48만 원대 계속 버텨준다 하면은 사실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되시니까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 5% 정도는 더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사신 물량들은 한 53만 원대, 지금부터 한 10% 더 오르면 한 53만 원대, 그 다음 목표가는 60만 원대. 이제 그 다음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흐름 봐가지고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47만 원, 그 다음에 53만 원 이 두 가지 가격만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47만 원 이탈 시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한데 이거는 5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7422님께서 보내주신 휴림 로봇이고요. 매수가는 1,167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최근 정권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그 사업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뭐 이런 똑같이 이제 뭐 로보로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나 뉴스나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저도 이제 오면 가면 주워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생각보다 정확한 얘기들을 사실 주워 듣는데,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를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실제 발표가 되고 가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 터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로봇 섹터들은 한 번씩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쭉 나왔다가 깔아앉고 나왔다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저가에 잡으셔가지고 그냥 대기를 타셔야 돼요. 거의 뭐 손절가에서 안 깨지는 거 확인 정도 하시고 거기서 사신 다음에 홀딩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좀 들여서 안전하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 생각에는 좀 이번 주 안에라도 반등을 좀 주면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1,000원대가 되면은 1,050원까지 정도 반등을 좀 1,050원. 만약에 깨지면은 한 850원. 이 정도까지 보시고 이 정도 라인에서 양쪽 상하단을 보시고 비중을 좀 축소해 가시는 게 어떤가. 특히 30% 비중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런 종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섹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서 상하단 정해놓으시고 비중 축소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림 로봇까지 오늘 총 5가지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 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5번 S로 시작되는 4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뭘까요? SK증권입니다. 네, SK증권이었습니다. 예, SK증권 이 그룹사의 회장님이 상남자로 유명하고 네. 또 김상현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네. 살기 때문에 SK 와이번스 팬으로 제가 알고 있는 네. 그 그룹사의 증권 네. 사고 실제로 같이 이제 야구도 보러 갔었거든요. 오. 네, 보러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응원했던 팀이 져가지고 어디 응원하시는데요? 한화 아. 매일매일 네. 야구 시즌마다 사리를 쌓고 있죠. 네, 사리를 쌓고 고사리 되어가고 있지만 네. 이 응원은 1위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SK 증권이고요. 네. 웬만하면은 동전주들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뭐 워낙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뭐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동전주인데도 어쨌든 간 성이 SKC이기 때문에 뭐 성이 삼성이나 현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비교적 다른 동전주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매수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 580원을 잡았어요. 지금 575원이거든요. 네. 왜 매수가를 높게 잡았냐면은 시가를 보고 통상 시가를 보고 잡는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오는 거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가 580원에 목표가는 610원, 손절가 530원 이 정도 해가지고 짧게 좀 접근을 하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 요즘 장이 불안하니까 올라갔을 때 지금이 더 싸다고 지금 더 싸니까 덜컥 사야 되겠구나라기보다는 오히려 밑에 손절가를 먼저 닿을 수가 있으니까 네. 58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장 좀 돌고 종목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SK증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가격 전략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38-1501-8245-6538-0600님 5분께서 뽑히셔가지고 저희가 5분께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자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는데 오답자도 네. 좀 있었거든요. 아하, 온갖 오답이 나올 수가 있나요? SK그룹의 온갖 계열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런가요? S-오일도 있었고 S네트워크스도 있었고 이분은 되게 멘트를 정성 들여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주식방송의 최강 4591님께서 주식방송의 최강 이데일리 TV에서 우리 모두 배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을 SK 매직으로 쓰셔가지고 아하, 네, 글자가 맞네요. 일단은 성의가 있으니까 어떡할까요? 따로 저희가 전화 네. 한번 드려서 아, 정말요? 혹시 고수의 픽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무료 이용권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면은 한번 더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성이 있는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포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럼 고수의 픽 퀴즈는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 오늘 정답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스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 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 집단 가운데 카카오가 금융 운송업 등 분야에서 공격적인 확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9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2,125개로 10개가 줄었습니다. 신규 편입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9개가 늘어난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는 한국카카오은행, 택시 운송업 관련 회사 등을 계열사로 추가했습니다. LG는 CJ로부터 CJ헬로, CJ헬로 하나방송을 인수해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반대로 계열사가 제외된 것이 가장 많은 집단은 11개가 줄어든 롯데와 SM이었습니다. 롯데는 금융보험사를 대거 매각했고 SM은 흡수합병 등을 통해 계열사를 정리했습니다. LG화학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로 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8,956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761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고 4분기 역시 매출은 성장했지만 ESS 관련 일회용 비용의 영향으로 전사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23.4% 증가한 35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으며 시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6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형 소나타 1000대를 공항 택시로 공급합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현재 최대 운수기업 중 하나인 알사프아와 신형 소나타 1000대를 공항 택시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당일 100대를 알사프아에 인도했으며 나머지 900대는 연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택시 정책 발표 이후 완성차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변경된 규정에 맞는 택시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공조 전시회에서 혁신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AHR 엑스포에 참가해 무풍 에어컨 모든 제품군을 비롯해 다양한 가정용, 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무풍 에어컨은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으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신규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은 기존 대비 팬 크기가 15% 정도 커져 냉방의 성능이 강력해졌고 무풍 패널도 11% 넓어졌습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가정용 에어컨으로서 첫 선을 보이는 콘솔형 에어컨은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실내기로 현지 시장에 특화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컸습니다. LG전자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에 음식 그릇 등을 나르는 LG 클로이 서브봇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브봇은 실내 자율주행 기능과 장애인 회피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제한적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든 우리 정부가 중국인 여행자 전체를 제한하는 전면적 입국 금지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 1,216만 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골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